자, 시작하겠습니다. 월전십 제15회 주제는 월세 시대. 오늘도 정예 멤버 4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 총선을 치렀는데 딱 어울리는 말이 있네요. 조선왕조실록 망국편에 보기 드문 영걸들이 한 시대에 나와 세상을 위해 쓰이지 않고 서로 싸우는데 소진하고 말았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명성황후하고 대원군을 빗대어 한 말인데 지금의 우리 정치 세계와 좀 일맥상통하지요. 앞으로 더 나은 정치를 꿈꿔보며 부동산의 재갈공명을 꿈꾸는 재갈량입니다. 준비 더럽게 많이 하셨군요. 정치하실 겁니까? 마치 뭔가 조만간에 투표장에서 이름을 볼 수 있을 거야. 찍으면 돼. 기호 2번? 네, 기호 2번. 네. 만나면 좋고 함께 있으면 더 좋고 헤어져 있으면 늘 그리운 사랑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준비 좀 하셨군요, 다들. 나름 준비를 다 하셨어요. 이럴 땐 좀 준비 안 하는 컨셉으로 가는 게 좋아. 신음여사 정말 준비 안 해요. 맞아요. 생각 없이 기대됩니다. 왔어요. 한번 할게요. 네. 내가 먼저 할까? 네, 어차피 오늘은. 준비 안 한 거? 좋아. 근데 머리가 너무 하얗다. 네, 그냥 황금 배짱님부터 하세요. 패스 시키는 거야? 황금 배짱님 다 네, 해줬어. 황금 배짱인데 저는 인사말 하겠습니다. 앞태, 옆태, 뒤태, 동태, 앞태, 옆태, 뒤태, 동태. 이거는 CM송이 아니고 제 바램입니다. 황금 배짱입니다. 나보다 더 웃긴데? 아니, 오늘은 이겁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패스하고. 뭘 패스해요? 여태 인사했는데 왜 패스? 나 오늘 날씨 너무 따뜻한 줄 알고 옷을 나빌레라 하게 입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게 생긴 신음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전세 10세의 MC를 맡은 10세입니다. 네, 어쩐지 막 아니. 코를 질질 흘리고. 아니 그 코가 정도가 막혔잖아. 그 정도가 얇게 입은 거야? 그럼 나는 원래 여기다 내복도 입고 있는데 내복 다 벗었잖아 지금. 아우, 너무 추웠어 오늘. 애를 셋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엑기스가 다 빠져가지고. 오늘 주제가 월세 시대입니다. 이제 전세가 점점 사라지면서 마치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런 월세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재갈량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네. 삐지면 제갈량님만 얘기해야 돼? 우리 그냥 간다? 일어나 다들 우리 일어나. 띠돌른다. 일단 얘기해주세요. PD님의 입장도 있으니까요. 우리 시세 PD님. 그따구로 하면 10세? 어우, 막 욕 나온다. 부터 우리 PD님이 왜 월세 시대가 도래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네. 심오한 뜻이 그러면 있다는 또 거. 설명을 그러니까 해드려야지. 우리가 원래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돈이 워낙 없는데 집은 사야겠고 이사를 막 다니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너 좀 돈 얼마 가까서 하고 남은 돈으로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를 하게 된 거야. 본의 아니게.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이제 이율이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그리고 전세를 할 때는 전세를 하고 나면 이제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이익이 많이 남아서 팔 때는 그게 됐는데 지금은 부동산을 사서 크게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전세 받은 걸 은행에 놔둘 수도 없고 이율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투자로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미 나와서 퇴직을 했는데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그나마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제 월세로 점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도 이제 한꺼번에 팍 보증금을 낮추는 게 아니라 서서히 네네. 없으니까 왜냐면 전세를 다 빼줄 돈이 없으니까 반전세 해가지고 차츰차츰 전세를 돌리고 월세로 이제 다 돌리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정말 지금 반전세 이런 것도 이제는 말이 좋아 반전세지 그렇게 야금야금 까먹다 보면 정말 올 전세가 될 것 올 같아요. 전세로 하죠. 올 전세? 올 월세가 아니라? 아니, 올 올 월세. 거꾸로 가고 있어. 처음이야 신임여사가 내 말실수를 잡아보게. 오늘 정신 차렸구나. 컨디션이 아니 정말 그런데 잘하고 지금 있든. 보니까 이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보면 은행에다가 한 1억 넣어놓으면 한 얼마 나오나요? 10만 원 절대 안 나오잖아요. 이제 세후 26,000원. 아니, 그러면 20. 20이나 나와 1억에? 그래서 그치. 1년에 200 얼마니까.
2%니까. 아 맞아? 2%? 2%? 아 2% 너무 20 좀 안 헷갈렸구나. 나와요. 이런 걸 뭘로 알고 지금 1억 알기가 너무 요즘에 어거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 큰 돈인데. 그래서 아닌데 그 임대인들이 하기에 뭐 1억 2억 넣어놔봐야 뭐 얼마 안 나온다 아예 그러던데. 그게 얼마 안 나오는 게 20만 원 미만이에요. 20만 원? 그래서 어. 1억을 월세로 돌려서 50만 원이라도 받는 게 이득이라 그렇게 하는 맞아. 거죠. 그렇지. 아 그래서 요즘에 처음에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1,000만 원에 일부로 했잖아요. 네. 월세를 따질 그렇죠. 때. 근데 지금은 0.7 하더니 0.5 하더니 0.4 하더니 0.4까지 0.3도 네, 까지도. 4가 이제 0.4가 올 월세 같은 일반화됐어. 경우는. 그리고 0.3도 가끔 월세가 많을 때는 그러니까 해요. 아파트 200 같은 넘는 경우는 그렇게 것들. 하고 빌라는 아직은 0.5 꺼졌어요. 하고. 네. 0.5 그러니까 하고.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어설프게 거기서 뭐 15만 원, 18만 원 받느니 1억에 월세 받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지금 다 맞물려서 월세 시장이 지금 돌아가는 도래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게 시장의 사실은 흐름에 의해서. 임대인들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거기 따라와 주지 않으면 그것도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전세금을 어차피 이 사람들도 대출로 그래, 올라가는 그거야. 전세금을 메꿔야 되는데 사실상 은행 문턱도 좀 높거든요. 그리고 세입자들도 네. 돈을 그러니까 이빠이 데스네? 데스 안 되겠네. 이빠이 빠켓으로 됐을까? 꽉 찼어. 왜냐면 이게 1,000만 원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월세로 막 이제 5천만 그거를, 원 막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니까 저번에 아파트는 1억이에요. 1억. 이미 작년에 자기네가 충분하게 풀로 이미 받았던 다 거지. 전세자금 대출도 받았고 이제 더 이상 못 올려주는데 또 올려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올려달라는 걸 1억을 올려달라 하면은 네. 이제 주인들이 그 1억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놔봐야 이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1억 대신에 50만 원을 월세를 내라 이런 그러니까 거죠. 세입자들도 옛날에는 그 거부를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이제 없는 또 거야. 없어. 더 이상 올려줄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월세를 울며 겨자 어. 먹기로 하는 그리고 거예요. 또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준전세로 바뀌면 보증금이 일단 4억 이상이면 또 전세 대출 보증금 대출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받고 싶어도 못 받으니까 월세로 이제 올려주는 거야. 그냥 이자 한 달에 한 30만 원 낼 거 20만 원 더해서 이제 올려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현상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값도 어찌됐든 올랐던 이유도 전세 폭등하는 바람에 지금 집값도 올랐잖아요. 다 이제 뗄래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는데 선진국은 보니까 월세 이런 거를 올리는 상한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우리나라 사이즈 월세 시세의 거의 한 50%? 이 정도밖에 안 미쳐요. 그거 보면은 나라에서 정부에서 개입을 한 거예요. 그거를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서 몇 프로 이상 못 올리게 딱 상한선을 제시해 놓은 거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그거를 또 악용할 수 있잖아요. 임대인이 아니 내 집인데 내 맘대로인데 아니 정부가 뭐라고 해도 다 편법을 또 동원해서 써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소득공제 이런 것도 다 하게끔 했는데 임대인들이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나 우리 집 그런 사람 소득공제 해주지 마. 하면 그러니까. 절대 노예요. 그럼 그렇지. 집이 없는데 그 집이 마음에 들어. 그리고 금액도 괜찮아.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독일이나 이런 그 선진국은 그거를 법으로 임차인이 소송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만약에 이런 식의 그 편법도 동원하잖아요. 아우 우리 아들이 들어올 거야. 뭐 내가 입주를 할 거야. 비켜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독일이나 그런 정부는 이 사람한테 그거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거야. 내가 들어온다고 하고 본인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거를 소송을 하게끔 그런 거를 부여하는 거야. 그 임차인한테.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주 법적으로 이렇게 잘 제도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계약갱신 지금, 청구권이 네, 있어요. 다. 우리도 똑같이 네, 있는데 있는데 우리 그런데 그런데 이제 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우위에 있는 건 그게 아니잖아. 뭔 차이냐면 법이 말 그대로 청구권이 강행 규정인 청구권이 있고 말 그대로 그냥 청구만 해보는 청구권이 있어요. 그냥 청구만 했다가 나는 이거랑 안 돼 그래서 합의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청구권인 거하고 아니 근데 그 차이가 또 굳이 있지. 그 집이 얼마나 뭐 꿀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굳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막 그냥 청구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 살지 않는다고. 아직은 계약갱신 소송까지. 청구권은 그 요구권은 상가 임대차만 있어요. 주택 임대차는 임금 상한제는 있잖아요. 올릴 수 있는 아니에요. 인상. 인상. 임금이 아니고 증액. 그 증액금을 상한제가 있어서 우리도 없는 건 아니야. 네. 없는 건 아닌데 단지 유명무실하지 않나요? 그래도. 그러니까 100분의 이제 구 범위 내에서 네. 굉장히 미미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맹점이 있느냐 하면 만기 때는 아. 매해 1년에 한 번씩 100분의 구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할 수는 있는데 만기 되기 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에 그러니까 한 만기 번씩. 되면 그때는 아. 시세껏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왕창 올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상한선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월세는. 있긴 하지만은 네.
네. 그게 강행 약자기 규정이 아닌 때문에. 거지. 그리고 워낙 없으니까 네. 전세나 우리가 반전세나 이런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약자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주거는 거야. 사실 아니 그냥 뭐 하다가 정 안 맞으면 어. 내가 더 싼 집이나 좁은 집을 찾아가지 해서 이사 비용만 나가면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제일 문제는 상가들이거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그래도 상가의 임차인들은 정말 약자예요. 왜냐면 권리를 주고 들어오기 때문에 싫어? 그럼 너 나가. 만기 때 돈 빼줄게. 그럼 막 권리를 1억씩 주고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상가 임대차들은 그런 청구권조차 입에 못 냅니다. 근데 왜냐면 이번에 리우털 근데 벗기면 올부터 그래도 법으로 권리금 인정을 해주잖아. 아 그것도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환산 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야 그거 없어지지 않았어? 다 인정해 주지 예, 다- 않아? 서울에서는 옛날 서울은 뭐 환산 보증금 3억 이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없어진 걸로 없어지면서 알고 지금 있는데.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 4억, 4억 5천인가? 금액을 좀 올렸구나. 그거는 이제 그 보장되는 범위고. 그거는 보장되는 거고 권리금은, 권리금을 한 예를 들어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음. 슈퍼마켓을 했어. 거기 들어갈 때는 권리금을 안 주고 들어갔어.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 3억을 더 줄 테니까 이거를 팔아라 했는데 네. 그래도 이 친구가 안 나갔어.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네. 이제 5년 지나니까 주인이 내가 하겠다 하고 그렇죠. 그게 나가라 문제거든, 나가라 그게. 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네. 이 친구네가 권리금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난 거야. 최장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을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그래서 이게 법에 음. 권리금 보장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이거 상가 근데 임대차 그것도 민사특별법으로 제정은 했어도 사실상 계약서에 특약에 그 법 조항을 쓰면. 준용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어. 그게 우선이야 사실은. 어. 특약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임대인들은 항상 두 가지는 철칙으로 다는 게 원상복구 조항하고 권리금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조그만 사무실이든 막 맞아. 3, 4억짜리든 필수적으로 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들한테 나중에 나쁘게 작용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기는 해요. 자리가 좋고 그러면은 그렇지. 자리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도 그렇게 감수해 배짱인 가면서 그걸 거지. 하는 네, 거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 아니어도 결국에는 장사할 사람 많으니까. 약자는 어. 약자고 영원히 음. 강자는 영원히 강자인 그러니까 거야. 한번 저도 예전에 경험을 한번 했었는데 건물이 이제 신축 건물이었거든요. 처음에 준공 떨어지자마자 이제 들어가서 점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축이어서 그 책정해 놓은 월세가 3,250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월세가 셌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면서 월세를 딜을 했어요. 50을 싸게 했어요. 그래서 200에 했는데 딱 2년이 지나니까 너희 들어올 때 50을 깎은 만큼을 보전하고 지금 그거보다 시세가 올랐으니까 60만 원을 한 번에 올려줘라. 그래갖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왜냐면 시설비가 거의 1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를 1억을, 안 빼려면. 그러면은 나가라 이거여서 그럴 때는 법이 임차인들한테 멀구나. 들어갈 때 너무 많이 깎는 것도 좋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목이 좋아도 건물주들 좀 봐야 돼요. 임대인들도.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럼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진짜 맘먹고 횡포 부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네, 되는 정말 거죠. 그래서 꼼짝없이 손해 상가 구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경험이 있었던 임차인들은 와서 물어봐요. 내가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다 돌아다니면서 그 건물의 주인이 어떠냐고 그거부터 먼저 사전 조사를 하더라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잖아. 그러면 그 건물의 주인을 항상 체크하는 그것도 것도 스트레스가. 되게 중요해요. 인간 댐댐이네. 예. 아무리 위치가 심지어는 좋아도 막 다 1년에 한 털리고 번씩. 나와. 다 털려요 정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내용 증명을 보내는 주인도 있어요. 언제가 귀하의 만기이니 임차료를 얼마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답변을 주시오. 이미 시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1년 만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근데 본전도 1년마다 뭐- 할 수가 없잖아. 5년 계약이. 최장 5년 계약을 어. 처음부터 안 해주고 어. 길게 해줘야 2년 계약을 해줘요. 그 다음에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재계약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5년 계약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5년 계약을 처음에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단서가 들어가요. 5년 계약은 하되 2년 후에 임대료 상향한다. 이렇게 지금 써? 현재 이제 우리나라 너무 전세는 없고 월세 시장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네. 이제 청년 실업 같은 게 부담이 가잖아요. 엄청 가죠. 지방에서 올라와서 네. 거주할 곳은 없고 가장 내가 최근에 우리 아들 친구를 봤어. 강원도에서 올라왔는데 7개월 된 거야. 암담하네, 암담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보증금조차도 예. 없고. 저기는 회사는요? 회사는 다니고 있는데 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계약직으로 다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월급도 그럼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20만 원, 30만 원 내기도 힘든 거지. 그렇죠. 월급 한 150만 원 그리고, 받아서. 네, 통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부에서 지금 개입을 하잖아요. 7월부터 시행하는 청년 실업자를 위해서 뭐 현재 보증금 시세의 50%만 하면서 특혜를 줘. 건축하면 3종이다 그러면 준주거에 영종료를 영종료를 해주고 8년 동안 팔지는 못하고 임대를 놔야 되는 거야. 네. 준주거일 때는 상업지역 영종료를 주는 거고 네.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데도 이게 또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아무데나 할 수 없게 이게 한정되게 법안은 내놓는데 그냥 따라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저기 수요가 없는 거야. 생색은 정부에서 도대체 그런 법은 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 맞추기. 생색은 내. 그러니까 월세를 낼 만한 데 2030 청년주택 그거잖아요. 이제 타이틀을. 강남인데 엉뚱한데 어. 필요도 안 한 아무도 월세를 얻지 않는 그런 텅텅 비어 있는 강북이나 거. 이런데 그리고 조건이 경기도나. 많아. 그냥 만약에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게 쉽게 할 수 있게 이거를 빨리 공급을 늘리게 하려면 결국 하지 말라는 거네. 결과적으로 빨리빨리 회전할 수 있게 해줘야 네. 되잖아. 근데 그런 지역이 조건을 이제 뭐 10가지 안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조건을 맞춰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아이고 며느리 그러면 뽑기네. 그래서 이런 월세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대책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그냥 정책일 뿐이지. 정책 딱 남발이네 허울만 또. 좋고 그냥 입법만 한 사람들 뭐 그냥 나름대로 나 그래도 그래서 이랬어 이번에 이거고. 우리가 4.13 총선에서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온 국민께서. 온 국민. 왜냐면 일단 지금 집을 다 저기 외곽으로 다 쫓겨나가고 있잖아.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하루에 그 사다리차가 한 서너 개 이렇게 걸려 있어요. 맨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버티고 다 나가거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있다가 심판을 그 내리셨잖아. 사람들 다 외곽 간 거 맞아요? 대치동 간 거 갔지. 아니야? 아유, 외곽 갔어. 반포에서 외곽 안 갈 텐데. 아니야, 가. 아니, 왜냐면 좀 젊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있어. 만약에 5억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8억 올려봐. 8억 못 올리면 가네. 3억 3억. 가지고 1년에 3억을 어떻게 보냐고. 벌죠. 왜냐면 5억도 그러니까 월세를 150에 거기도 사는 거야. 반포랑에서 다 5억 제 돈이 아니에요. 거기도 융자 받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겨우 융자 받아 했는데 3억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리고 솔직히 안 되는 집주인들도 막 아파트 10억이다 그러면 다 자기 돈인 것 같죠. 다 아니지. 속을 다 들여다보면 다 속빈 강정이야. 맞아. 다 융자 뭐 3억 있고 4억 있고 다 그러니까 그래. 더 이상 융자를 안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야 되는겨. 멀리 떠나야 되는 거야. 떠나가라. 지구를 떠나거라. 누가 떠나야지? 지방을 떠나가라. 저기 있을 아까 거기. 말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 권리금이 네.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돼 있는 거예요. 환산 권리금 보증금 상관없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권리금 자체? 권리금 자체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10조인가 있어. 그럼 그 특약에서 배제 조항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어떠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 임대차든 주택 임대차든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무효해. 임차인에게 임차인을 거기다 위한 법이야. 왜냐하면 얘는 보호법이기 때문에 그 오로지 법은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되는데 보호받아야 얘는 되는. 임차인을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저울 임차인으로 끼울었어요. 이제 옛날에는 주택만 했지만 지금은 상가도 이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권리금 회수할 수 있게끔 해준 건데 이 회수할 수 있게끔 해준 것도 약간 또 법에 좀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면 회수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는 뭔 얘기냐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예를 들어 받아먹을 수도 있고 받아먹을 인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임대인한테 요구하라는 게 아니야. 그거는 당연한 다른 거잖아요. 임차인을 새로운 찾아서. 임차인을 구하는데 임대인이 방해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제갈량님 협조할, 잠깐만 응. 그렇게 얘기하니까 딱 그거를 내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거기에 특약사항에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3자 다른 임차인 그거에 대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그 표현인지 아니야. 주인한테 요구하는 네. 권리금을 인정하지 그러니까 않는다는 그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없을 때는 그 말이 먹혀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것은 의미가 없어졌어. 어차피 임대인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치. 임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임대인들이 많잖아요. 네가 안 주고 들어왔는데 왜 받고 왜냐하면 나가, 이런 권리금을 거. 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인한테 청구를 하니까 나 그 알겠다. 얘기를 아니야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야. 권리금을 만약 인정을 하잖아. 권리금을 많이 하면 월세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그래. 월세를 수시로 올려서 받아먹으려고 하는데 비싸면 권리금이 없으면 월세가 비싸도 비싸도 나가거든.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만기랍시고 계속 이렇게 월세를 막 하염없이 올려봐. 그럼 누가 못 들어오냐고. 들어가지. 그 얘기는 결국은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한다고 거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법에서는 방해하지 못하게끔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하게 한다는 거야. 정말 애매하지 않아요? 정말 애매해요. 협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가서 다퉈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다퉈서 이거를 네, 받으라고 둘다 하는 만신창이가 건지 돼야 말라고 돼. 하는 건지 협조라는 것이 어떤 것이 협조인지 난 협조했어요. 나는 근데 나대로 받고. 제갈량님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법을 제정하고 입법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상가를 갖고 있는 기득권자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따구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따구로. 제가 지금 항상 하는 말이 그거야. 장사하다가 국회로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지? 저기서 천에
뭐 50짜리에서 그 사람이 장사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기득권자는 다 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약간 교묘하게 꼭 해주는 것처럼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속에 있는 알맹이는 그러니까 항상 지 좀, 거야. 애매하게 두는 거야. 애매하게. 그냥 항상 타이틀만 남발하는 거라니까. 아까 2030 청년주택도 마찬가지고 그 법을 위반한 사람도 누구겠어요. 탁상에서 자기는 그렇게 쫓겨나가서 경기도나 어디 저기 시골로 안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이틀을 멋지게 이렇게 딱 하는 거야. 막 이제 일자리도 없고 막 방도 없고 뭐 비싸고 막 이렇게 하니까 타이틀은 멋지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책은 없는 거 속빈 강정인 것이죠. 안 살아봤기 예.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예. 법이 그거에 현실에, 자기가 도움이 안 돼. 속속들이 자기 피부에 와닿는 상황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쫓겨났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5년은 어쨌든 주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5년 지나면 다시 5년으로 이제 보호받아야 그러니까 되나? 항상 이 그거를 계약을 해줘야 말이지. 세입자들도 우리가 권리금이라는 거는 최소한 2년 이내 빼먹을 수 있는 만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권리금 장사를 하려고 하면 안 돼. 권리금을 줄 만한 거는 내가 2년 내에 뽑을 수 있을 만큼 줘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주면 안 근데 된다. 사실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져갖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경기가 확 살아나고 이럴 때는 뽑을 수 권리금 있었지? 장사가 있었어. 왜냐하면 권리 맞아. 싸게 들어가서 내가 가게를 확 살려놓고 권리금을 거기다 더 받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경제가 거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대출로 살거든요. 지금 식당마다 사장이 뛰지 않으면 인건비조차 들어오는 수입에서 다 감당을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 장사는 정말 옛날 얘기가 됐고 그나마 최소한 뭐 몇 년 한 5년 사이에 그 권리 정도로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라도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상권이 좋은 데는 권리금들이 굉장히 세요. 권리금 그러니까 거품이 좀 많이 껴있거든. 옛날에 억삼동에 이제 단독주택 2층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갈비집이 있었어요. 좀 꽤 큰데 전체를 다 갈비집을 했다고. 줄을 서서 먹고 남들이 볼 때는 엄청 잘 되는 거야. 허구한 날 손님이 미어 터지니까. 근데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6억인가를 까먹으신 거야. 한 달에 1억씩 6억을 까먹었나? 까먹었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지? 계산이 안 나오네? 전층을 이제 어. 그 2개 층인데 좀 바닥이 넓었으니까 종업원이 갈비집을 하면 비용이 종업원이 더 그냥 나가는구나. 막 이게 굽고 해야 되잖아요. 세가 일단 3천만 원이셔. 그리고 종업원 인건비가 또 얼마야. 그리고 이제 그 좋은 거를 써야지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까지는 계속 미치고 있다가 앞에 옆에 딘데. 결국은 아. 얼른 그 사람은 현명해가지고 그냥 얼른 바로 때려 바로. 치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덜 까먹은 거예요. 아니 우리 사당역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이 되게 이제 위치 아니 그거처럼은 좋지 않고 좀 안쪽으로 들어왔지만 먹자 메인 상권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전 임차인 나가고 리모델링해서 월세를 2억에 600을 처음에 했어요. 2억에 600에 임대인이 딱 내놨네. 그런데 권리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땐 권리금 없으니까 들어가서 하면 될 것 같잖아. 근데 600을 못 내. 장사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상가는 아무리 권리금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 세입자를 여기 지금 월세도 비싼 데다가 권리금까지 있으면 이 상가는 안 나갈 상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또 눈먼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 권리금에 눈먼 사람이 권리금 없는 것만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다음 근데 세입자가 이중으로 부담을 껴안고 이거를 임대가 안 된다는 걸 이분은 생각 못 하신 것 그러니까 같아. 이게 나는 사람들이 왜 임대인 그거를 좋은 일만 시키는 하는지 거야. 모르겠어. 그거를 자세히 내가 월세하고 뭐 인건비랑 이런 걸 다 따져봐가지고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 생각 다 한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그렇지. 무시하십니까? 아니요. 저기 허구한 날 무시하지 말입니다. 인테리어 하는 가게 기분 참 있잖아요. 안 좋지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인테리어 그러시지 마시지 말입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드라마 엄청 끝났어. 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될 줄 알고 시작들 하는 그렇죠. 거지. 그래. 그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그러니까 자세히 안 따져본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없고 또 그 지역을 잘 모르고 들어가는 거야. 상권 파악 못했고. 체인점들이 무조건 그냥 집어넣어 놓고 나서 자기네들 네. 가맹비 받기 네, 하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영세업자들만 항상 죽는 네, 거지.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우선적으로 꼽는 거고 프랜차이즈에서는 자기네 그 시뮬레이션대로 하면 수익이 분명히 난다라고 하는데 장사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왜냐면 맛도 좋아야 되고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 역세권이면 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유동인구들이. 그렇지. 단골 장사도 아니고 이제 맨날 스쳐가는 손님들이니까 그러면은 종업원들을 약간 그 정해야 된 사람들보다 서비스 교육이 안 된 친구들을 많이 시켜요. 일단 월급이 싸. 왜 웃어? 놀라리요? 아이고.
그냥 웃는 게 아니야. 왜? 아니 지금 가만히 또 생각해보니까 또 삼천포로 뽁 빠진 거야. 뭐가 지금 우리가 뭘 빠졌는데? 지금 월세 아니, 얘기 이거 실컷 하는 지금 월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가 쪽으로 가고 있잖아. 아니 왜냐면 이제 주택 얘기 아니었어 아니 오늘? 그게 아니라 주택하자 주택해. 아니 그게 주택하자. 아니에요. 월세 왜 월세 시대냐면 지금 아까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하시고 더 이상 이제 그 연금 갖고도 못 살고 퇴직금 갖고도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은행 금리 대신에 월세로 사는데 월세가 꼭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주택은 그렇죠. 비싸지 않잖아요. 아, 그렇지만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그래서- 주택도 있지만 그렇지만 상가는 월세를 원래 받는 전세 주택도 없었잖아. 있는 아니 그러니까 어. 월세를 하는 이유는 수익 모델을 찾고자 해서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수익 모델 중에 그래서- 첫 번째는 상가야. 네, 그래서 아. 지금 계속 뜨고 있는 게 주기도 하지만 상가도 받기도 하는. 우리가 네. 재작년 이후로 그 전부터 오피스텔이 굉장히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사방천지를 다 오피스텔 해가지고 지금은 과잉이 된 거야. 공급 과잉이 돼서 다시 이제 공실도 많고 월세, 이러는 월 거예요. 수익이 많이 떨어졌죠. 한 20만 원씩 그리고 다운시키고 비용이 많이 나가 오피스텔은. 그렇죠. 수수료도 유지비. 비싸. 그다음에 재산세도 비싸. 그렇죠. 다 비싸요. 취득세도 비싸. 그래서 4%야. 오르지를 그러니까 세만 않고 따박따박 받는 거야. 오르지를 않고 그래도 오른 애들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방배동에. 또 안 팔려. 그 안 팔리고 오르지 않는 곳에다가 용케 사놓으셔가지고. 근데 잘 사시면은 오피스텔은 좀 괜찮았는데. 투자로서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고. 용한 기술이 있으시네. 차라리 상가랑 이런 거는 이제 큰 거 이제 막 테라노나 이런 데는 엄청 비싸요. 몇십억씩 하잖아요. 딸랑 뭐 10평에 그런 거 말고 동네에 이제 부분 상가들 가끔 있어요. 조그만 그런 것들. 거는 그게 예. 훨씬 위치도, 알차요. 위치도 괜찮고 맞아. 뭐 신경 쓸 게 없어. 그런데 네. 잘 없어요. 잘 또 없죠. 잘 없잖아요. 잘 그거. 없어서 문제. 많이 짓질 않아. 네, 그거. 그러니까 그 지역을 주거용 항상 위주라. 지역을 잘 살펴서 하면 돼. 틈새 일단, 투자처예요, 근데 오피스텔은 사실은 그게. 정말 웬만하면 하시면 안 돼. 정치자분 중에 한 분이 도곡동 쪽에 또 오피스텔에 투자하신 분이 있으세요. 동네 강남이긴 좋고 강남인데. 거기도 안 돼요. 분양가도 네. 비싸고. 예, 거기도 안 팔려 일단. 그리고 새가 잘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는. 아니 또. 근데 왜 거기가 좀 도곡동에 외곽이야. 하셨지? 뭐 대치동 학군 때문에 하셨나? 그냥 또 이제 아니, 누가 강남이라고 옆에서 또 괜찮다고 했겠지. 괜찮다고 막 항상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방배동이 빌라가 잘 팔리는 이유가 방배동 빌라 주변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초동은 빌라가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아파트가 더 많지. 많잖아요. 조금 수준이 높은 중에 좀 낮을 만한 것들은 절대 거래 자체가 안 돼요. 도곡동 하면 어디 있어요? 거기 타워팰리스 있잖아요. 타워팰리스 옆에 오피스텔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되겠냐고. 컨셉이 안 안 된다니까. 맞네. 그래서 새도 잘 안 나가는 동네만 거 보고 같지만 그런데 우리 방배동은 오피스텔 투자하셨던 분들 돈 많이 일단 모셔서 방배동 거기 오피스텔은 싸잖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방배동은 없어. 그리고. 빌라가 방배동 강남이지만 강남인 듯 강남 아닌 강남은 강남 촌스러운 같은 강남? 촌스러운 강남? 강북도 한마디로 촌스러운 강남이라고 강남으로 해줄게. 아직 약간- 안 치워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칭 강남. 빅남. 그러니까 좀 약간 서민적인 강남이에요. 나름대로 있을 건 다 있어. 학군이든 교통이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빌라가 뜨기 때문에 잘 거래가 되니까 오피스텔도 당연히 되죠. 오히려 원룸이 네. 근데 또 새가 잘 안 지금 나갈 방배동 뿐이지. 같은 경우도 네. 뭐 이수역하고 가까운 방배동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방배동 뭐 내방동 쪽으로 방배동 오피스텔 또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얘기하는 오피스텔 맹점은- 공급이 아니, 없는데요? 이제, 그쪽에? 아니 그 어. 거래 아니 거래 자체도 안 원룸 되고 자체는 원룸 안 자체도 되네. 거기는 아. 세도 안 나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오피스텔은 그 제대로 우리 된 그 거. 빌라형 원룸을 말하는 원룸 게 아니고 말고요. 제대로 10층 이렇게 그러니까. 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그건 애들은 또 많이 돼요. 올랐어요. 네. 뭐냐면 새도 잘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수역 쪽으로가 네, 이제 공급, 이수역. 그러니까 그쪽의 네. 방면이지. 그러니까 네. 이제 에피바라스님 말씀하신 이수역은 왜냐하면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당동도 더블 더블 역세권이야. 역세권이잖아요. 거기 그리고 거는 많이 사실은 올랐어요. 이수역하고 사당역의 거리가 얼마 안 멀어요. 5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거기 7분? 트리플 역세권이란 말이야. 음. 근데 내방역이랑 방배역은 딸랑 하나야. 7호선, 그러니까 2호선. 거기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떨어져. 이어져야 돼. 일단 또 그런 게 있는 높아봐야 3종 일반 주거 음. 지역이라서 네. 오피스텔을 못 져요. 네. 타산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수역하고 사당역밖에 없어. 오피스텔 자체가. 거기는 그러니까. 잘 돼. 근데 방배역하고 내방역은 이 원룸밖에 없어. 그리고 공급할 땅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야 공급할 우리 땅이 없어서 안 아니, 되는 게 땅이 아니고 비싸. 지어봐야 수지가 안 타산이 맞나? 안 타산이 안 맞으니까. 맞고 분양가도 못 맞추고. 왜냐면 그걸 들어올 만한 수요자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방역이랑. 내방역하고 방배역. 방배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당역하고 이수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아요. 너무 괜찮은데 수지가 안 맞을 거예요. 땅값이 너무 비싸서. 지금은 안 맞아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우리가 상황이에요. 지금 3,000%로 많이 빠졌는데 지금 임차인 입장에 생각해서 월세의 부분을 얘기한 거지 뭘
멀리 가가지고 건축에 저기 상황 분석까지 다 들어간 거지. 항상 그렇지 그런 않습니까? 이제 언니치로 딸랑딸랑. 누군가 제정신을 한 명이라도 차리고 있어야 돼. 이제 언니치로 와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방송의 특징과 묘미가 아닐까요? 한마디로? 정신 한 명이라도 안 차리면 아이 됨매. 멀리 갑니다. 사랑 아입니다. 소득이 수익이 나올 만한 걸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6, 7억 가지고 네. 정년을 6, 준비하는 7억은 참 너무 없어. 본인한테 너무 큰 돈인데 안 돼. 10억 갖고 와도 힘들어요. 맞아요. 지금 10억 너무나 전. 없어요. 그 예. 지금은 10억에서 15억을 많이 찾아요. 너무 많이 찾는데 와요. 현찰 내 돈 가지고 본인이 10억에서 눈높이가. 15억 사이를 찾는데 이제 월세가 300 정도는 나와야 되니까 안 맞는 거야. 아니, 자기 살고야 심지어 본인 살고 300에서 네. 심지어 물정 모르시는 분들은 막 그렇지. 500까지 이제 얘기해. 사당동도 그런 물건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없어. 사당동 없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저기로 좀 빠져나가야 저기 돼. 어딜까요? 저기? 아니, 강북에. 강북 강북 저쪽? 쪽, 강북 쪽은 이제 수익률이 있어요. 나오지. 수익률 나오겠죠. 근데 근데 두 마리 수익률이 토끼를 많죠. 다 잡기는 힘든 아. 거지. 그게 이제 주거에서 서민들이 월세를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본인이 이제 전세만 고집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월세도 몇 년 전에 현금 영수증 하면은 연말정산에서 이제 해준다 그랬는데 문제는 임대인들이 자기는 현금 영수증을 절대 못 해준다. 그렇지. 예, 왜냐면 소득이 그만큼 많이 잡히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할 사람 같으면 아예 우리 집을 소개를 해주지 말라 그런 상황인데 그 얼마 전에 신문에 봤더니 임대 아파트가 최초로 신한카드하고 주택관리공단하고 해갖고 제휴를 해서 임대 아파트에 그 임대료 내는 거는 카드로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이런 현금 영수증이나 뭐 카드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면 주인 어떻게 찾아가 돈? 카드로 긁어? 아니 그거는 이제 임대 아파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공공임대. 공공임대니까 그렇게 해주는 건데 공공임대. 만약에 그게 정신을 이제 못 좀 차렸다 지금. 민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바램이지 말도 안 되지. 어떤 그게- 임대인이 지금 카드로 긁으면 죄송합니다. 안 되지.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 사업자 걔만도 못해? 임대 사업자를 다 내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세금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 부분을 꺼려하세요. 꺼려 하니까 네. 안 하려고 그런 거고 네.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세입자한테 다시 전가가 돼요. 네, 그만큼 우리가 올려야 돼. 월세를 내가 세금을 낸 만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또 올라가. 1,000만 원에 악순환이야. 해서 음. 그걸 100만 원을 세금을 낸다. 10%의 세금을 내게 되면은 나는 그만큼의 그거 가지고 세입자한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원래 부분이기 그래요, 때문에 원래. 그런 조세 전가를 다 임차인한테 그렇게 다 시키죠. 되어 있는데 누구나가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시행을 할 수 없는 게 이 영향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시행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점차적으로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 자료가 이제 세무서로 전달을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공유를 지금 해. 그러니까 하고 있어. 모든 시스템이 예, 예.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애국처럼 예, 예. 한 발짝 한 발짝 변화를 예, 하고 주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 이제 지금 가독인 거죠. 예, 이런 걸 아직은. 적응하고 언젠가는 그런 예, 세금의 다 부분에서 노출될 것 같아요. 노출이 되고 하물며 해외 여행을 몇 번 갔냐도 다 체크가 되는 거고 내 소득에 비례해서 만약에 많이 써도 카드를 많이 쓰게 되면 그게 바로 그거랑 직계 돼서 세무조사 들어오고. 그러니까 돈을 신고는 안 했어. 소득 신고는. 근데 근데 다 막 알아, 해외여행은 이미. 막 엄청나게 근데 갔어. 이제 그런 게 어. 저희 국세청에 다 시스템화 된대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어느 집 임대 뭐 몇 호 이게 이미 그냥 확정일자 찍는 거로 다 파악이 다 나오더라고. 되기 때문에 네.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아직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국세청과 이제 실행을 이제 안 한 거야. 세무서와 통계만 하고 있는 세무서하고 상황이지, 통계만. 우리 반발이 심할 구청하고 거니까. 이게 연계는 안 돼 있어서 서로가 겨루 자체가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 가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옛날에 실거래 신고해가지고 세무서하고 이제 구청하고 전산이 좀, 이제 연계가 돼서 누가 매매를 해서 양도세를 뭐 탈루를 하는지 어쨌든 이거 아니까 네. 실제로 했는지 다운을 했는지 이런 거를 아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전자 거래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직 그렇게 지금 보편화되고 있질 않고 있어요. 서초구 먼저 전자 거래 계약을 시범 운영을 네. 하고는 있는데 별로 저번에 한 건 했다는 소리는 들렸는데 그 뒤로는 한 좀 건을 시범으로 하여 끝맺겠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월세를 세금을 매긴다 하면 임대인들이 세금을 임차인한테 전가하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창가 방패야. 세금을 이걸 하자니. 거두려고 맞아요, 하는데 저거라고.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그게 썼는데 다 피해자예요. 서민이 피해자가 되는 그런 정책은 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어요. 사실은. 1%를 위한 정책이 그죠. 그러니까 부자를 결론은. 위한 정책을 해서 항상. 부자들이
사람들이 자진을 내게 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재벌들 내놓게 하면 돼. 재벌들을 내놓게. 좀 많이 내놓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놓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 뜯어야 쓸데없이 하는 그 것 임원들이니 막 같아요. 공기업들 있잖아요. 공기업은 그 공사나 이런 데들 남들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구조조정하고 해야 될 판인데 상여금이니 월급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정관 예우 그것은 문제야. 잘못된 정관 예우 거야. 문제고. 아 세금 낼 바에는 그냥 다 풀어주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 저기한테 그거는 임원들한테. 잘못된 그러니까 어. 이제 아무 말도 안 할 때는 얼른 막 다 자기네들끼리 잔치를 하는 거야. 빚은 빚대로 있는데 그런 거를 감시를 해야 돼.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2%대인데 막 3.3%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성장률. 근데 앞뒤 지금 자르지 말고 아니,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네. 희망사항이고 네. 3.3%라는 거는 그래서 어디서 나온 거죠? 아니 그게? 그렇게 어. 발표는 해.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미국의 그런 예를 들어서 뭐 IMF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지금 2.7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걔네는 그 부총리가 객관적으로. 또 경제부총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2.7%는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실직고 했네 결론은. 아니, 3.3에서 이제 좀 2.7로. 2.7도 안 된다 안 되는 이거지, 거지 우리 실제로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계속 이 저성장이 계속 되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좀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면은 직격탄이죠. 계속 저성장이 계속되면 우리는 좀 힘들다고 내수도 안 된다고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중국이 저 모양이기 때문에 우린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구조조정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막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솔선수범해가지고 공기업이나 이런데 각자 그 임원들 이런 월급을 삭감해야 돼, 삭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밑에 이제 일자리 창출을 어쩌고 시켜줘야 그걸 되는 해야 거지.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받아가게끔 내버려 두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걸 거지. 놓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공기업이 놓고 싶어요. 문제네. 그거를 놓게 아니, 해야 되는데. 감시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상해에 가서 느낀 점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우리 큰 한강을 두고 상해 야경 봤을 때 다 느꼈잖아요. 훨씬 빌딩 더 수. 못한 강. 근데 그보다 이제 못하진 않는데 우리도 그만큼 할 수 있는데 발전을 못 시켜놨다는 게 아쉽긴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그러니까. 거기서는 8년 만에 네. 그런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놨는데 그 야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중국을- 국가가 그 보조도 있고 중국의 그 저기 송성가무쇼 봤는데 그 송성가무쇼에 그 예술하는 애들이 국가에서 월급이나 이런 의상이 다 나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런 간 구조하고는 완전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면서도 정말 의상 하나하나가 사극 영화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좋은 의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무슨 쇼 보면은 왜 이렇게 흐느흐느한 색깔만 이런 그런 의상이 아니더라고. 아니 막 피죽도 못 먹고 왠지 어디서 갇혀 있다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서커스 그러면 그런 어떻게 붙잡혀 가갖고 거기서 막 그런 느낌이잖아. 느낌이 아니고 근데 거기는 품격이 있는 육성하는 거구나. 육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그런 야경을 우리 서울에도 하게 되면은 뭐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야 정말,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를 잘 보면 한강 쪽에 보면 한강 주변에 뭐만 있어? 아파트만 있죠. 있죠. 아파트. 그러니까. 얼로 보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 파리에 갔을 때도 아니 이탈리아 그 베네치아 갔을 때도 네. 거기 아니 베네치아가 나요? 우리 한강이 나요? 한강이 낫죠. 우리 낫죠. 한강이 훨씬 크고 아니 괜찮단 말이지. 베네치아 그 아니, 베네치아 말고. 문화는 거기는 넓었고요. 거기 말고 베네치아 아니죠. 저기 세느강? 세느강이죠. 세느강. 아유 또 헷갈리셨네. 베네치아 베네치아도 별로였어. 아니 베네치아는 어마어마했죠. 아니 그 강 주변에 그냥 낮은 건물들이 있는데 맨날 거기? 재건축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볼 아니, 때는. 그거는 그렇지만 강이 일부러 거기 보존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거기는 보존을 하는 거예요. 문화 하는데 수준이었어. 별로 그렇게 보기가 뭐 그냥 좋지는 좋은 게 아니야. 이탈리아 보셨지만 그때 네. 디폴트 들어가고 했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를 못 뒤집는 거고요. 디볼트 근데 아니야 디볼트? 그거 디폴트, 뭐야? 디폴트. 난 발음이 원래 세잖아. 디폴트. 근데 그게 뭐야? 그 강은 굉장히 막 웅장했어. 굉장히 넓어. 베네치아는. 거기는 일부러 보존하는 지금 거예요. 지금 거기 여행 갔다 온 거 자랑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 CCPD하고 아니, 나는 뭐야? 할 말이 없어. 가자 우리. 그냥 끝내자. 아니, 저기 그러니까 끝내자. 이게 어차피 이제 우리가 중국을 막 그 전에 무슨 완전 이제 무시했죠. 무시했잖아요. 근데 상해 치풀도 없으면서 상해 개무시. 가보면 어때? 거기는 깜짝 놀랐어. 규모가 우리하고 대단해, 잽이 안 대단해. 돼요. 우리는 네. 발바닥도 못 따라. 우리는 그러니까 서울시내 있는 빌딩 다 중국- 합쳐도 그 상해에 있는 만큼은 안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 중국을 만만디라고 하면서 맨날 늘어 튀었다고 하잖아요. 네. 1년 만에 가보면 네, 빌딩이 완전, 막 거기는 빌딩이 어마어마해. 그냥 막 저기 하여튼 차 타고 가야 돼 그 넓이가 그런 식으로 우리 확실히 테헤란도 땅덩어리가 같은 크니까. 빌딩이 상해에 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은 중국 자기네 내수 쪽에 있는 그 관광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응. 살아남을 길은 애도 안 낳지, 응. 자원도 없지, 그러니까 땅덩어리 좁지. 그거밖에 내수를 없다니까. 살리고 뭐 내수. 아까처럼 구조조정해서 내수를 네,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다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게 하고 죽어야 돼 지금. 네, 일단 구조조정을 큰일 해야 났어. 돼. 이런 서민들을 위한 구조조정 말고 그렇지. 그 재벌이나 뭐 흥분되네. 그쪽에 있는 아니 공기업들. 근데 재벌 기업들 구조조정 해봤자 밑에 있는 직원들, 계약 직원들 걔네들만 그런 잘라? 직원들만 더 잘라. 에이.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갈량님 얘기했듯이 공기업이 문제예요. 공기업. 공기업이 네, 문제야. 공기업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하고 그런 데를 좀 저기를 해야 돼. 많이 좀 손을 보고 해야지. 우리가 손을 봐야 되나? 누가 손을 봐? 우리- 스스로는 손 안 볼 것 아니 같은데. 우리가 손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손 좀 스스로 봐줘. 그 저- 철밥통을 놓냐고. 손 좀. 아니 스스로 그 철밥통을 깨트리냐고. 그게 참 아니 말이 쉽지 그게 어려워. 문제가 있는 게 공무원들이 음. 나중에 자기네가 정년퇴임해서 공기업에 또 입사를 해갖고 정관예우 그게 문제거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함부로 칼날을 그리고 못 휘둘지. 군인들도 그래요. 군인들도 다 정관예우야. 소령 제대하면 어. 그냥 중령 예편으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연금 더 많이 타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총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너무 웃긴 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책을 했으면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정책을 위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 같이 해놓고는 그 집권당이 잘못하면 집권당이 잘못했다고 또 야당이 야당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갈아치워? 여소야대가 어, 됐잖아요. 어, 어. 그러면 이제 또 얘네들이 또 하면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잖아. 의견을 머리 맞대서 해가지고 위반을 하는 건데 왜 남의 탓을 서로. 하냐. 맨날 그게 우리 그냥, 정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당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소신껏 일을 하면 되는데. 소신 있는 사람 없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다른 우리 걸 정치인을 떠나서 불신하는 이유잖아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을 두고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든지 이렇게 백년지 대계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예를 들면 이제 영등포를 좀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네. 다른 데는 마포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오히려 방배동보다 마포가 한 훨씬 더. 6년에서 10년 전에는 방배동보다 쌌어요. 근데 지금은 방배동보다 훨씬 비싸요, 마포가. 빌딩이 틀리잖아요. 빌딩이 도로변에. 네. 왜냐면 근데- 중심 업무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거의 그 테헤란 느낌. 마포 옆에 영등포 있잖아요. 네. 영등포는 또 어때요? 맛이 갔어요. 별로 개발이 별로 안 되고 아니 있어. 30년 전에는 영등포가 그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확 죽었어 왜 이렇게. 그 뒤로 변한 게 없는 거야. 아니 저거를 내가 만약 영등포 구청장이라면 저걸 어떻게 좀 도시계획을 해보면 되겠는데. 그럼 구청장이 잘못인가요? 지금? 아니 이제 구청장 잘못이라기보다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거기 왜 보면 그럴까? 노숙자들 하는 쉼터 무서워.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거기 타임스퀘어가 있고 우리가 그때 땅 때문에 한번 갔었잖아요. 너무 아니 무서웠어. 타임스퀘어에 관광객들이 잔뜩 밀려 있는데 바로 길 건너 횡단보도 건너 가가지고 거기 상업 지역인데 발을 내놓고 누워 있어. 바로 거기 슬럼가야. 바로 어떻게 옆에야. 그렇게 못 할 지나가. 수가 글로 있는지. 못 그래가지고 지나가. 노숙자가 어떻게 있어요? 길거리에 쫙 누워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오줌 싸고 난리 거기를 났잖아요. 그 집을 골목을 가야 되는데 못 그 지나가. 사람 배를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보다가 도저히 포기하고 배를 못 건너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도로 왔어요. 범접이 안 그래서 돼. 참 와 저렇게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도 있고 하는데 쉼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밥만 주고 하니까 가장 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거기를 정책적으로 확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노숙자들을. 영등포구청하고 거 타임스퀘어 있고 그때 거기 롯데인가 백화점이 있어요. 롯데 그 사람들 백화점 다 있어요. 찾아가서 아예 연결해서 왜냐면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데 거기 옆에 그렇게 쉬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다시는 안 오고 싶으니까. 안 오고 싶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합쳐서 민관이 합동해가지고 그런 거를 제대로 노숙자들도 그냥 밥만 주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자력 경생할 수 있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짜게 하든지 도시계획도 지금 다 철물점이든 첨가물이든 막 쫙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재래시장에 되잖아요. 있어서. 이제 거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서울에 노후된 데가 많은데 이제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그런 옛날에 상권이 비해서. 살아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 사람들의 영등포 시장도 이제 재래시장으로 크지만 네. 다행히 가락시장은 바운다리에 있어서 음. 도시가 변하는데 큰 지장을 못 봤는데 영등포는 정말 중심에 중심에 있어. 있는데 네. 중심지고 네. 때문에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등포 구청을 갔다 왔어요. 그 근처에 이제 땅을 보러 갔다 왔는데 정말 옛날에 그 시골에도 없는 지금 시골에도 없는 벽돌집 담과 옆집이 같은 담인 거예요. 이런 땅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사이 좋으시다. 쪽방촌처럼 따닥따닥 정말 붙어 있는 쪽방. 쪽방촌도
쪽방이에요, 무서워, 쪽방. 거기. 우리 그때 가봤잖아 신혼여사. 완전 쪽방이에요. 네. 다 아니 붙어 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또 그때 데리고 이제 한번 쪽방촌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음. 그래가지고 또 거의 또 도시락을 또 싸들고 가가지고 아이고 한 답씩 또 봉사활동 하셨구나. 가면서 그 쪽방촌 진짜 거기 엄청 많거든. 심각해. 아, 그래서, 우리 손님 중에도 영등포 쪽에서 오신 손님 있지 계시죠, 않나요? 예. 좀 몇 분 있죠.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손님들이 이제 한 20명만 되면 아예 영등포로 그냥 청장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아, 세워야 우리 될 거 월전십 아니야. 청취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 거기 좀 진짜 가서 보면 이제 네.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지금 변화를 주고 있고 이렇게 건축도 많이 들어가는 중인데 거기에 이제 아니 영등포 같은 물레동, 경우 양평동 괜찮은데 영등포동이 문제. 그러니까 영등포동이 영등포동도 문제야. 지금 현재 시장인데. 양평동 쪽으로 네, 준주거나 그나마 준공업 그쪽은 지역들이 괜찮은데. 다 이제 완전 노후됐고 그래서 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등포 같은 게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도 올랐- 이게 안 일본 오르는 데가 마냥 없어. 우리가 땅이 너무 적잖아요. 그 상해만 해도 음. 서울에 10.5배라 했다고 땅이. 아유, 어마어마해. 우리가 게임은 안 돼. 나름대로 다른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본 마냥 10평에 놔도 10층을 올리잖아요. 대신 또 옆에 이격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인접 대지 경계선하고 없다니까 이격거리가 딱 붙었어, 무슨 그냥. 종이 쪽 너무 신기해가지고 딱 종이 한 장 차이에요. 2cm 막 2cm. 그래가지고 평수가 우리 그때 가봤지만 17평 보통 18평 이렇잖아요. 거기다가 대지가. 양 10층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대신에 돼. 다 따닥따닥 붙이면 안 되니까 마주 보고 두 집 있고 도로 있고 보통은 8m. 그렇지 진입로가 있어야 아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나라 정책이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우리 어차피 집 지어가지고 준공 받고 나서 다 때려부시고 다시 짓잖아요. 확장하고 이런 부분들 얼마나 낭비예요. 자재도 낭비고 인력 낭비고 시간 낭비고 모두 다 낭비인데 일본처럼 자기네 땅덩어리 좁고 우리도 똑같이 좁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건축법도 사실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에 맞게 바꿔야지 괜히 낭비하고 괜히 그러니까 좀 벌금 근데 내고 더 과밀 지역 같은 웃기는- 데는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문제가 작년부터 좀 더 있어. 우리나라 심각한 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러면 지금 현재 옛날에 우리 이제 불법 건축물이었을 때 벌금만 냈었잖아요. 이제는 취득록세까지 내요. 아 맞아. 예, 어? 불법 건축물에 그러면 대한 그 불법 취득? 건축물인 줄 알고 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벌금을 무는 거는 무는 건데 그러면 취득록세를 내게 할 때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꼴이잖아요. 니네 거에 취득록세 내면 니 거니까 세금을 내라 이거잖아. 불법 건축인 면적분에 대해서 취득록세 내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작년부터 법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벌금은 벌금대로 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우리가 세금을 양벌 걷기 규정이 위해서, 아니냐.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인 것 같아. 그랬더니 어. 벌금하고 네. 세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네. 양별 규정이 아니다. 이제 이럴 정도로 그 그러면 전에는 면적을 취득해줘야죠. 그럼 취득하게 해주면 그걸 인정을 해줘서 네. 벌금을 안 내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낭비하고, 인정할 요즘 수 같은 없는 때는 부분이 좀 참 많아. 어느 정도는 풀어주기도 하고 음. 양성화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 얘기하면은 우울하니까. 우리 또 다시 언니치 월전세. 엊그저께 아니 그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그 네. 저기 선거하는 날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그냥 갑자기 그날 약속하신 듯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래 맞아. 그시 쓰시는 네. 엄마는 외계인? 네 서한은나 씨 야, 작가도 베스킨 라빈스 오시고. 아이스크림 네. 시인. 그래서 너무 좀 반가웠는데 시인이시잖아요. 우리 그 원주의 변호사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좀 바쁘셔서 그때 그렇구나. 오시고 친구분이랑 같이 오신다고 했다가 네. 아직 이제 못 오셨죠? 약속을 다시 못 잡기로 잡았죠. 했어요. 예. 원주에서 그 오신 변호사님도 얼굴이 되게 말끔하니 너무 핸섬하시던데. 그또 연세 좀 드신 분, 제 친구 같으신 분. 엊그저께 오신 분이요? 그 남자분. 아 조남이 어떻게 됐더라? 그분이 여의도에 근무하시다는 분. 그분도 신송식품. 하시는 네, 여의도 신송식품. 아, 신성식품 네, 계세요? 그래서 마산 몽고가 아니어서 엄청 다행이라고 우리가 그랬죠. 신송 간장 그 맞아요. 신송식품이에요? 그래서 그때 되게 반가웠고 이제 너무 그분이 반가웠어요. 그 청취자분은 아예 이제 그 해피바이러스 여기 상도동에 그거 물건을 보러 작정하고 오셨었어요. 이제 수익 나오는 거. 근생? 네, 네. 오늘 이제 주제랑 똑같이 교환대가 나오는 어땠어요? 거. 가서 네.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근생 투자, 근생 이렇게 건물에 딱 이래서 몇십억짜리 이런 거 그런 거는 살 수가 없으니까 아까 이 해피바이러스님 같이 건물 하나 짓다 이렇게
조그만 근생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런 게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틈새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근린 그런 거 사야 생활은 돼. 왜 좋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는 나와요. 근데 월세 해봐야 몇십만 원 나와봤자 1년 가봐야 1,0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 맞아요. 이거죠. 근린 생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부터 싸게 들어가니까 맞아요. 월세는 월세로 먹으면서 시세 나중에 차익을 시세 차익 볼 수 있으니까 있어. 그거를 해도 괜찮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영등포를 왜 기억하고 있냐 그랬더니 엊그저께 메일 주신 분이 영등포에 살고 계시는 박영일 씨가 메일 주셨고 갑자기 영등포가 딱 영등포 머리 쪽에 또 스쳐지나 많이 않네. 계세요. 여의도나 이쪽으로 많이 계신 거 아까 같아요. 우리가 근생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제가 잠실 그때 한번 우리가 언급한 적도 있었어요. 네. 잠실에 근생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런 것만 사는 거예요. 이번에 수익률 나오고 수익률 나오는 거. 그래서 네. 그 근생을 저희가 2억 4천엔가? 2억 3,500에 500 저기에서 2억 3,500에 팔았구나. 그랬는데 그거를 세를 2억 4천에 놨어요. 이번에. 그래서 다른 곳에 이런 거 없냐. 그분이 세 개를 샀거든요.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짜투리 공간에 1층에다가 이제 근생을 넣어요. 그래.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분은 그런 것만 사서 자기 돈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1,000만 원 남을 정도로 안 그러면 열세를 받는 걸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단수예요. 아주,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보다 더 똑똑하니 지금 뭐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2억 미만에는 세금이 없지만 취등록세가 없지만 2억 이상이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잘 아는 거지. 건축을 하면서 근생 정도는 싸게 넘기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만 공약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는 이제 한번 경험을 해 본 사람은 이제 그 재미를 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택만 본다든지 오피스텔만 보는 사람은 그게 이제 근생 이걸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뭔가 막 불법 뭐 이렇게 하니까 무섭고 이러다 보니까 설명을 해도 마음을 활짝 열지를 못하고 약간만 열어가지고 이게 닫아버려. 이해를 한 듯 안 한 듯 막 이게 뭔가 긴 것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두렵고 하니까 망설이시기 때문에 좀 더 그걸 이해를 빠르신 분이 하지. 왜냐면 그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요. 네. 한 번은 해봐야지 경험을 그리고 쌓이는 어디로 거잖아. 도망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게 뭐 5억 10억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억 우리가 3억이기 처음에 때문에 했을 때 그 방배동에 있는 그 1층 네. 상가도 있었잖아요. 그거 엄청 네. 싸게 팔았는데 맞아. 그런 것도 사실은 세 엄청. 받아 먹기가 네. 딱 좋은 건데. 그분은 그걸 엄청 활용하시는 싸게 잘 파신 거예요. 네. 저는 믿졌어요. 아, 제갈량님이 뗐어가지고 그냥 아주 우리 뺏겼어요, 제갈량님은 뺏겼어. 항상 이 천사예요. 손님을 위해서 떼쓰는 컨셉이야. 떼쓰는 컨셉이에요. 그냥 줘 그러면 저는 그래도 제갈량님의 좀 많이 있는 딸랑딸랑 사람이 베풀어라 이런 마인드셔서 딸랑딸랑. 그러니까 또 복이 오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해피바이러스님 참 네. 그때 삼성에 계신 분이었죠. 아 삼성에 계신 분이 사셨어요? 너무 우리 이쁘다고. 청취자분들 중에도 삼성 다니시는 많아. 분이 많으시죠. 네, 많이 많으시- 오셨어요. 많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시고, 예. 네. 역시. 왜냐면 지금 당장은 굴지의 회사지만 다들 젊은 굉장히 다 분들이 오시는 미래에 분들마다 대해서 불안하게 정말 생각해요. 내가 나중에 30대인데 네. 미래를 생각하고 똑똑하기 그만큼 때문에 대기업이기 투자하는 거야. 때문에 정년이 근데 빠르니까. 의외로 지금 오자마자 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했어요. 언제 그런 소리를 현명하시고 했어요? 현명하시고 그리고 또 뭐를 또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줄 게 아니 우리가 없어? 이제 땅을 빌라나 이런 거 저번에 그 4세대 있는 거 해가지고 네. 하나씩 해주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안 판다고 했잖아요. 안 판다고 하더니 냉큼 팔았더라고요. 더 준다고 했나 봐. 이런 냉큼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처음부터 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해주려고 하는 계획을 거거든요. 좀 잘 세웠었는데 그게 또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또 이번에 한금 배장님이 또 그냥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막 어떤 땅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이제 좀 열심히 막 해가지고 했는데 돈이 안 나네. 계산을 뽑았더니 별로 안 돈이 돼요. 안 이 땅은 돼가지고 꼭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드려야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당역 그 코앞에 뭐 하나 좀 만들어 볼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잘- 그거를 해서 하려고 프로젝트를 대기하고 한번- 있다니까 그 삼성 또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갈량님 지금 하나 그 프로젝트를 한번 잘 짜볼 게 있으니까 한번 네.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빌라가 4세대예요. 4세대면 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8세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해서 지분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재건축을 해 자체적으로 건축비를 공동으로 예, 부담하고 비용 공동을 예. 하고 하면 그러면 원가에 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어서 그냥 팔아먹어도 되고 그냥 본인이 이참에 강남에서 사셔도 되고 그래서 수익률 이분은 봐도 되고. 살인가 7살 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학군 때문에 일이 오고 싶어 해서 그 부분은 정말 많이 봐가지고 너무 이제 친근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꼭 오고 싶어 했는데 부부가 둘이 닮으셨어요. 너무 착하고 예뻐서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아주. 근데 그냥 자꾸 안 판다고 그래. 기껏 그냥 막 설계해가지고 뽑아놨으면 또 이제 안 판다고 하고. 좀 기다려 보세요. 네, 그래서 안 제가 팔아. 만들어 봐야지 또. 그런 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복이 있는 거 저희들이 잡아서. 눈을 시뻘겋게 뜨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삼천포로 가는 아니에요. 거예요? 이게 삼천포가 삼천포가 특이야. 아니고 이제 이거는 막, 맞는 사천포. 컨셉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월세 시대가 큰 틀로 보면 수익률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삼천포는 아니고 다 연결돼 정상적인 있어.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수익을 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수익 뭐,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획을 해야 구해보려고. 돼요. 이제는 이제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고 기획을 해야 기획상품. 돼. 예. 기획상품으로 내놔야 되네. 기획 부동산이 아니고 진정한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은 예. 이제 막 돈을 딸랑 벌 데가 없어요. 금매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딸랑 사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사놓고 자고 일어나면 올랐지만 지금은 철저한 기획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익이 없어요. 예, 없으니까 예, 시장에는 아무리 눈 씻고 아무리 발품을 맞아요. 팔아봐야 그러니까 소용이 이제 없습니다. 건축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하는 것을 청취자분들이 하게끔 저희가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서포트를 해드리는 거지. 적은 돈으로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이제 조금 약간 컨설팅을 해야 수준이 되는. 좀 높은 투자인 거예요. 그냥 딸랑 하기에는 수익률을 장담할 수 그러니까 없는 게 수십 년 많으니까. 갈고 닦은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또 이제 몇 번 해보신 분은 금방 알았고 안 해보신 분은 또 그냥 이제 한 서너 번은 우리 얘기를 이제 해야 제갈량님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염색을 이제 한 달에 2번씩 하시게 생겼는데 아예 가발을 써야 돼. 흰머리가 너무 신경을 많이 많이 나와. 쓰게 아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절실해요. 내일도 오실 분이 있지만 월요일에 또 이제 울산에서 또 많이 오셔 이상하게 대구나. 그래 거기까지 오셨는데 딱히 그냥 아무거나 줄 수도 없고 줄 게 없어요, 솔직히. 요즘 그래요. 사실 만들어서 시장이. 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결론은 이제 만들 어떻게든지 수밖에 만들어서라도 없어. 들어야 될 판인데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기도 쉽지 하나를 않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네. 설계도 뽑아보고 답이 나와야 되는 해드리는 것이지 답도 안 나오면 폐기시켜버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참 게 한두 어려운 번- 작업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게 전반적으로 쉬운 것도 아니고 네. 또 각자의 상황들이 다 있는 건데 어떤 감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 이제 그분들한테 맞게 어떻게 하시면 되고 어떻게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솔루션을 이제 그러니까 해드리는 저희의 거죠. 역할은 네. 조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조인을. 아, 조인. 이게 컨셉에 맞는 분들만 이렇게 아, 이쪽 조인 저쪽 알아줍니다. 건축은 해드리겠습니다. 예. 맞춤. 여러분 해피바이러스님이 건축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축 네. 책임지시는 걸로. 네. 오늘도 시간이 네. 어머. 많이 아니 언제 또 늦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갔나?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먼저 주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른 네네. 상담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무슨 상담비? 네. 상담비가 있냐고 상담비가 물어보시나. 있냐고. 상담비는 윙크 한번. 상담비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오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자꾸 우리 뭘 청취자 사갖고 오셔. 분들 네. 많이 막 사갖고 있어. 전주 빵. 뭐 수제 초코. 뭐 사오라는 거야 지금 사오라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런 걸 양손은 무겁게라고 하려고 처음 그랬지. 먹어봤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전주 수제 초콜릿? 아니 아니, 수제 초코파이? 초코파이. 아, 난 전주 놀러 가서 많이 사 먹어. 아니 그런 거 오면 내 거를 대전에서 오신 분 남겨놔야지. 그 대전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 힘들어요. 아니야? 아니 탈당합니다. 네. 다음 주에 여러분 오면- 안녕. 오면 하나씩 빼서 거기다 따로 놔주시기 오면 바랍니다. 또 오시는 또 손님들 드려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저도 맛을 봐야 돼요. 아니 일단 썩어. 그러니까 빨리. 그거 있는데 썩을 네. 때면 안 돼 먹고 먹는 빨리. 거라 네, 얼른 네. 드려야 엊그저께 사온 그 무슨 전병? 무슨 네. 과자, 빵 네. 너무 맛있었어요. 뭐예요? 나보고 사오라 그러는 거냐 그러도 이제 맛있다. 맛있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근데 오실 때마다 네. 꼭
그냥 빈손으로 어. 오세요, 제발. 네. 아 심지어 우리 그 서한나 씨 그 시인분께서는 국수도 사주고 가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다들 네.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네, 너무 아쉬우셔갖고 또 시집도 국수를. 읽어드리면 시 하나 어떡하지? 읽- 네, 시 시 하나 한 편 읽어드릴까요? 읽어보시죠. 그냥 제목은 딱 핀 거를 딱 읽어드려. 그냥 엄마는 선택해. 외계인이에요. 내가 읽을 건데 자기 마음대로 피고 있어요. 그냥 신은이 딱표, 여사가 딱풀 진짜. 읽어드리세요. 딱풀. 네. 아. 딱 땡기네요. 딱풀 좋다. 딱풀. 어. 딱풀을 칠하면 손가락에 종이가 묻고 풀에 내 손자국이 묻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풀기가 남아 있어요. 내 손가락에도 엄마의 지문이 묻어 있어요. 아, 근데 이분이 굉장히 동시거든요. 네, 동시집인데 이분이 네. 제가 이 시를 몇 편 우리- 읽었는데요. 너무 네. 좋아. 정말 마음이 진짜 따뜻한. 마음이 정서가 따뜻하네. 살아있네요. 굉장히 그리고, 감성적이네요. 아이의 마음에서 시를 썼는데 엄마의 따스함이 글에 다 들어있어요. 세상에. 성함이 시편까지 서한나 씨입니다. 이 엄마는 나는 외계인. 그림도 너무 이뻐요. 네. 엄마는 외계인. 네, 얼굴도 예쁘죠. 네. 마음과 얼굴이 같이 이 가나 봐. 시를 읽으면서 마음의 때를 좀 벗는 느낌이었어요. 거기도 있잖아. 별아, 너 숙제하기 싫지? 막 나도 이런 거야. 숙제하기 싫어. 그래, 우리 둘이 도망가자. 아니 또 그분은 이건 엄청 또 우리가- 투자도 잘해 우리가 한 놓으셨더라고. 거고. 예. 여기저기. 예. 어. 그러니까 약간 이건- 강의도 나가시고 하는 분인데 네.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곳곳에 이것저것 사놓으신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거예요. 그나마 굉장히 아꼈어. 잘 못했다고 불안해하셔서 어, 이제 상담 받으시러 오신 건데 네네. 그래도 그나마 이쪽 네, 강남 잘해 근처라 놓으셨어요. 나쁘게 한 건 아니었어요. 100점에 90점. 100점 만점에 90점. 자, 오늘 여기서 끝. 네. 끝. 네. 안녕. 여러분 안녕. 다음에는 딸랑딸랑.